예,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좀 못 쉬셔야 되는데 하룻밤 안 자도 안 죽습니다. 어제 이 반팽이 온팽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떤 철학자가 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힌, 모든 인간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자의 얘기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거든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아, 그거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 한 인간에 대해서 유식하다 무식하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논어에도 나오고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에도 나오고 학자들의 정의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한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 가지고 그 인간을 무식하다 유식하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유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먹통이에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그러면 정비공업에게 어떻게 당하겠어요? 야, 이 등신아,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걸 톨스토이가 있고 이걸 이렇게 잘 정의해놨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한 것을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 그래요.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알고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고,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놈은 무식한 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반팽이, 자기가 반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온팽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온팽이니까 나보다 똑똑한 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놈이 반팽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엄마가 아들을 공부한다고 닥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엄마 머리에 왜 흰머리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이놈아,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이마 흰머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제 알았다. 우리 할머니 머리가 그렇게 흰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속을 썩혔으면 그렇게 됐겠는가. 이제 알았다. 우리 할머니 불쌍해 죽겠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반팽이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이 강의는 이제 그 경제학 전공 대학 4학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후진국 경제발전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불균형 성장 이론과 균형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그 성장 이론이 불균형 성장 이론이었어요. 불균형 성장 이론이라는 것은 후진국은 자본이 적으니, 자본이 조금밖에 없으니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산업을 불균형적으로 성장시키면 다른 산업이 이 산업을 따라서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선진국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균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은 후진국은 자본이 적으니 모든 분야를 다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다른 산업은 따라서 온다. 그것이 불균형 성장 이론입니다. 그런데 불균형 성장을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은 그것이 소위 전방 연관 효과와 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포항제철을 만들면 여기서 철강이 나오면 이 철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조선, 그렇죠? 기계, 자동차, 건설, 요런 산업들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포항제철, 우리나라가 제철 산업이 없다면은 요런 산업들은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국에서 철강 사서 집 짓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그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발전시키면 요것이 덩달아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전방 연관 효과라고 그러면 전방으로 효과를 주죠.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 생기면은 요 제철 회사에 뭔가 원자재나 부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경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광산, 철광석이 필요하고 고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연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장 짓는데 뭣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석회석도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제철 산업을 돌리는데 제철 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나 중간재가 공급이 되니까 그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방연관 효과예요. 후방연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으로 영향을 주면서 국가에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전후방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 산업이 발전하는 게 불균형 성장 이론입니다. 그렇듯이 애터미가 전후방 연관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가 존재함으로써 전후방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애터미가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이렇게 있으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존재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콜마가 있죠? 예, 콜마, SBT. 그 다음에 라면을 만드는 회사, 칫솔을 만드는 회사, 고등어, 그 다음에 뭐 세제, 이런 회사들, 여기 60여 개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소득과 고용이 창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쪽에 공급하는 것만큼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게 후방 연관 효과예요. 후방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SBT라든가 예를 들면 콜마라든가 여기에 라면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후방으로 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천궁, 당귀, 백작약 공급하는 사람들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죠. 칫솔 마찬가지, 라면, 감자 심는 농부들까지 전부 고용과 소득이 창출돼요. 이 과정에서 수송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고용과 소득이 창출돼요. 이게 후방 연관 효과입니다. 뭔가를 공급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게 후방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터미를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사업자들. 지금 어제 이 억소리 클럽 연봉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77명이더라고요. 이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크든 작든 애터미로부터 사업을 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된 거예요. 그렇죠? 고용과 소득이 창출된 거란 말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택배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택배회사. 택배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컨벤션. 지금 유소텔이라든가 또는 SBT 근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원데이 세미나 계속 돌아가죠. 거기에 전부 컨벤션 하면서 거기에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서 고속도로 들려서 기름 넣고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밥 사자시고 전부 지출이 들어가요. 여기에 하다못해 수송 운전하는 분들까지 고용이 창출된단 말이에요. 소득과 고용이. 이게 전방연관 효과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서 나물 뜯어서 파는 할머니까지 다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전방연관 효과네요. 이렇게 금방 찾아본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늘 당당하게 하라는 게 당신들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돈을 퍼줘서 기여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니 당신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을 짓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사명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스폰서십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재능 기부 아니에요. 재능 기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당신이 성공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애국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애국자가 되려면 성공해라. 매국노가 되려면 망해라.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당한 마음으로, 만약에 그건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정해서 당당하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네가 어쩌다가 다단계 하냐? 그렇게 물으면 당신은 국가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당신은 이 국가의 이 소득과 고용 창출을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까박 입을 꽉 다물 거예요. 예. 이인 동심인데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 동심, 기리당금, 동심지연, 기취해라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요 리자는 날카로울 리자입니다. 원래 이거 이익 또는 이윤 또는 이롭다 하는데 날카로운 것은 이롭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울 리자.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르고, 동심지연, 같은 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기취해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여기서 금난지교 또는 금단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 힘이 무지무지하게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인동심이에요. 이인동심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되질 않아요. 이거 쇠라도 자를 기세지요, 지금. 그 다음에 동심지연, 난초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지요? 난초 향기가 나는, 이게 이인동심이에요. 자, 힘입니다, 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힘을 합하는 건데, 힘이라는 것은요, 힘, 물리학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들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어떤 물체의 형체를 바꾸는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힘. 이 힘을 합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하고, 힘을 분해하는 것을 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힘을 어떻게 합하느냐 봅시다. 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면 동심이죠. 두 힘을 그냥 합해버리면 합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힘의 작용점인데,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한 방향이 아니고 조금 삐딱해. 그런데 전혀 반대 방향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평행사변형을 길어서 요게 합력이 됩니다. 요게 합력은 요 두 개를 바로 합한 것보다 힘이 작아집니다. 자, 이게 힘이 반대로 작용하면 두 힘의 차이가 합력이 됩니다. 힘이 적어져 버려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뭘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힘이 센 놈이 이기는데, 예? 약한 놈은 죽든가 무슨 수가 날 거예요. 자, 재심합력. 재심합력, 가지런할 제자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한다. 이게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전한의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신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통치하는 신나라의 통치가 한나라보다도 못하니까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라 후손, 황손인 유수와 유연이라는 사람이 역시 2,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왕망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왕상이라는 사람과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왕망군을 쳐부시고 후한의 황제가 되는데, 초대 황제 광무제입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후한서에 재심합력 예기익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지만 힘을 합하니까,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하니 그 날카로움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해가지고 왕망군을 격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굴리고 가는 것보다 이게 인생의 무게, 연금성, 소득, 균형 잡힌 삶, 이런 게 혼자 굴리고 가기는 힘들어요. 혼자 못 굴려가요. 재심합력으로 이렇게 힘을 합하면 예기익장, 그 날카로움, 그러니까 그 정의 그 힘이, 군사력이 점점 커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지렛대의 반비례 원리. 이건 알키미데스의 원리입니다. 알키미데스가 발견한 원리예요, 이게. 여기가 지렛목인데
여기에 지금 무슨 무게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는데 요 힘 F2와 힘 F1이 있는데 요 균형을 이루는 것은 F2하고 여기서 지렛목에서 여기까지 D1 고반거하고 F1하고 D1 고반거씩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D1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 적은 힘으로도 큰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힘이 길면 길수록 요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사학 같으면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도 큰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인생의 무게, 연금성 소도, 균형 잡힌 소, 요걸 그런데 배팅 쳐가지고 여기서 누르려고 봐요. 이거 올라가겠어요? 이게 안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미데스는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나에게 충분히 큰 지렛대만 주면은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그랬어요. 지구라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지렛대만 있으면. 이게 재심 합력입니다. 자, 오케스트라의 기본 악기 편성. 이게 오케스트라가 큰 오케스트라는 100명이 넘는답니다. 말러의 그 교향곡 9번인가 하는 거 10번인가 연주하는 데는 800명이 동원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악기가 있는데 지멋대로 합니까? 지멋대로 해가지고는요 음악의 망치기 딱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맡은 일을 맡은 부분을 연주해요. 맡은 부분을 연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하모니를 만들어서 교향곡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뭐지, 꽝 치는 사람 있죠? 심벌진가? 그건 1시간 내내 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치고 말죠? 근데 그걸 안 치면 음악이 패려버려요, 그거. 그러니까 항상 지휘자가 언제 치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지, 아이고 나보고 심벌지 치라고 너희나 잘해라 이놈들 하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음악의 전체가 배려버려요. 전체가. 이것이 재심 합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한다. 그래야 교향곡이 연주가 된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분은 지금 아리아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참 앉아서 지금 뭔가 지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재심 합력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힘을 합하면 얘기 입장 그 날카로움이 점점 더해진다.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재심 합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게 공명이에요. 공명. 자, 이 타코마 다리우 붕괴인데 워싱턴주 우리 지금 지사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 이 해협, 여기가 타코마 해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우 붕괴 사건이 타코마 다리우 붕괴입니다. 이게 무엇에 의해서 붕괴되는가는 공명에 의해서 붕괴됐습니다. 타코마 다리가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설계한 사람입니다. 다리죠. 바람이 불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다리는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운전수는 걸어서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이게 후진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당시 이 다리는 공학적으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1940년대니까 아직 공명이라는 것을 현상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원래 이 다리는 바람 초속 55m, 53m 정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초속 19m의 바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서 밝혀낸 게 공명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A가 진폭이에요. 진폭. 다리가 이렇게 얼마나 크게 출렁거리냐 하는 건데, 이건 바람의 강도입니다. 바람의 강도니까 뭐 바람이 19m로 불었으니까 뭐 19m로 불면 벽에 힘을 가하겠죠. 그 힘이에요. 그 힘.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W0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 모든 물체는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책상을 쾅 치면은 소리가 나면서 떨리지요. 요게 고유 진동수예요. 요게 있고, 요건 바람이 다리에 맞으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소용돌이의 진동수입니다. 요 진동수가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A0 값에 관계없이 진폭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수학이라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픈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세요. 분모가 비슷해지고 이게 적어지면요, 위에 분자, 다시 말하면 바람의 세기에 관계없이 A가 무지무지 커져요. 무한대. 다시 말하면 다리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다리가 붕괴돼 버려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명현상에, 다시 말하면 동일한 주파수로, 동일한 목소리로 계속 어떤 물체에 주파수를 가해주면 그것이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붕괴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만든 지금의 타코마 시애틀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 와류 현상이 고유 진동수와 같지 않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우리 테크노마트,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있죠? 이게 흔들려가지고 대피하고 난리 법석 부실공사 시비가 일었죠? 요게 공명 때문에 그랬어요. 공명 때문에 대한건축학계에서 이게 공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12층에 헬스클럽이 있답니다. 헬스클럽에서 그 태보 운동이라고 했죠. 태권도하고 권투하고 하면 호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20여 명이 그때 마침 코치가 새로 와가지고 군기를 잡기 위해서 20여 명을 집합시켜 놓고 한 20분간 호이 하나 둘 하면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을 구르는 진동수와 그 건물의 33층 이상의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3층 이하에서는 진동이 안 느껴지는데 위에서 이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실 건축이냐 마냐 하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그냥 건축학계에서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여기는 요 진폭이 작은 것은 그냥 구령에 맞춰 뛰지 말고 너 마음대로 뛰어봐라. 그랬더니 별로 안 나와요. 구령에 맞춰 뛰어라 했더니 이렇게 나와버려요. 진동이.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지금. 이만큼 공명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게 합해져서 진동수가 같아버리면 엄청나게 큰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건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있죠. 공명입니다. 공명. 아주 조용한 아침에 다른 주파수가 전혀 없는데 동일한 주파수로 소리를 지르면요, 진폭이 돼가지고 성도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공명 현상을 이용한 것은 라디오 틀면은 KBS 나오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요, KBS란 방송국에서 보는 주파수하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같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서 거기 소리가 나와요. 텔레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이 안 일어나면 라디오 소리도 안 나오고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파를 때려가지고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 수소 분자의 공명하고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명을 이렇게 저 혼자 떨어요. 그냥 안에서.
하도 빨리 떠니까 열이 나가지고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자가 떨게 만들어가지고. 요 MR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길면서 옥타브가 높은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유리컵을 놔두고 하면은 유리컵이 떨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리컵의 고유 진동수하고 이 가수의 목소리하고 딱 맞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가수가 숨이 기니까, 호흡이 기니까 계속 그 소리를 하니까 유리컵이 팍 깨져요. 이렇게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 같은 재심 합력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눈이 쌓였을 때 못하게 하는 게 그 눈더미의 고유 진동수와 야호 했을 때 그 진동수가 같아버리면 눈사태가 일어나요. 눈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호 소리, 눈이 덮였을 때는 야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군대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군대 행진할 때는 다리 건너갈 때는 반드시 발을 맞추지 말도록 합니다. 제 걸음으로 가해서 지 마음대로 가라. 발을 맞춰 걸어가면 재수 없이 그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아버리면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프랑스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알고 보니까 공명현상이었어요. 그게. 이게 걸어가는 요거하고 이게 진동수죠. 진동수하고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면 진폭이 무한대가 되면서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바로 애터미의 성공 요인도 공명인데, 공명, 같은 목소리,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합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도 집에 앉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대표하는 58KT. 그 누구한테 그냥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아직 계집에서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계집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는 뭐 공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재심 합력이.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뭐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고. 뭐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결론, 반팽이의 성공입니다. 반팽이는 자기가 반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온팽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반팽이는 자기가 온팽인 걸로 알고 있는 놈이 진짜 반팽이에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은 하여간 그렇다고 말이에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항상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항상 배고픈 상태.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재능 기여를 하라는 게, 나는 이제 이 정도 벌었으면 되니까 배 두드리고 먹고 놀자. 그건 배부른 돼지예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돼서는 안 되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거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재능 기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 해야 되고 폴리시라는 게 반팽이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도 당신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팽이 정신이 우리 리더들을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얼굴 보면 반팽이 아니죠. 그런데 반팽이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 리더들의 자세가 그런 자세였어요. 손에 진흙을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위에 리더가 망가진다고 해서 밑에 파트너가 망가진 놈이라고 보질 않아요. 망가진 놈이라고 보는 놈이 그놈이 망가진 놈이에요. 지금 그것밖에 안목이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렇게 지금 엔터테이너로서의 세계 유일한 남녀 혼성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물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나는 안 올라가고 물속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팽이 정신이고 재심 합력이고 동조예요. 같은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공격도 재심 합력하면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또 우리 사회에 물 것들이 많아요.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무지무지 많아. 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세력 물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심 합력하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건 불가능. 통상 쿠데타는 어디서 일어나요? 최고 권력자 턱 밑에서 일어나죠. 재심 합력하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어요. 전부 다 폼은 권투하는 폼이지 공막하는 폼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힘을 합하면
이쪽으로 공을 차려고 하니까 우리 임병구 총장이 언제 알고 몸을 날려서 막지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막아낼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다고. 재심합력. 많은 사람이 힘을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기익장. 그 날카로움이 점점 커진다. 애터미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상속까지 해줘야 되는 마라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바로 slow but steady. 느리지만은 꾸준하게. 하여간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고려시대 고려 전력 약했지만 몽고한테 끈질기게 항전하죠. 다른 서양 저쪽 헝가리까지 다 지배했어요. 그저 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인구 200만밖에 안 되는 고려가 40년을 버티죠. 40년. 야, 그 깡다구 참 어마어마하죠. 누가 항복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고려가 항복했죠. 그러나 사실은 몽고가 항복한 겁니다. 고려 우리 임금님의 부인이 몽고 공주였죠. 공주를 보낸 놈이 이긴 거예요. 공주를 받아들인 놈이 이긴 거예요. 공주를 받아들인 놈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도 질리게 항전을 하거든. 그게 깡다고예요. 그렇게 버티면은요, 못 해낼 것이 없어요. 이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여기 천천히 뛰어야 돼요. 페이스 오버 페이스를 하면은 중간에 중도 탈락이에요. 등산입니다. 등산. 애터미 사업은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처음부터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가정이 찢어지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면 정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동안에 산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포기했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상을 지배해요. 자, 봅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중간에 걸어가야 돼. 우리 박한길 회장님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으로 바로 뛰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걸어가야 돼. 근데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다 그 말이에요. 등산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제자를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륙색 메고 가다가 한참 걸어가면 땀나고 다리 아프고 그럼 조용해져요. 조용해져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넓은 바위 있으면 걸터 앉아서 쉬고 아이고 고만 날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때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지경성 있을 유자 뜻지자 마침내 경자 이룰 성자니까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산은 그대로 있는데 단지 포기했을 뿐이다. 지금 그런 얘기.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넘어지는 게 여러분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돌뿌리에.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바우덩어리보다는 신발에 든 모래알이 훨씬 신경질 난답니다. 바우덩어리가 앞에 있어서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신경질 난대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 때문에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파트너와 스폰서 그리고 동일한 파트너 또는 형제 라인 간에 사소한 문제 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작은 돌뿌리나 모래알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지에서도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요놈들은 뒤에 놈이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지 안 그러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곰도 여기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워치포 아이스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다가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 나셔널 등 마시다 그룹을 창업한 분입니다.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사장님께서는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데서 그만두니까 실패했고 나는 그냥 끝까지 했다. 성공할 때까지 했다.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폴 마이어 전설적인 세일즈 왕입니다. 지금 세계 몇 대 부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은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 양반은 완전히 노숙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유명한 건요 그렇게 부자로 끝난 게 아니고 카네기처럼 왜 내가 부자가 됐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서를 개발한 사람이고 세계 도처에 폴 마이어 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이냐면 결론이 뭐냐? 무지무지 간단해요. Attitude is everything. 그 결론이에요. 마음가짐이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네가 부자가 성공을 할 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양반은 노숙자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에디슨이죠. 우리들이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등산에 비유했는데 등산 8분 능선쯤 가가지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1m 길밖에 안 보이고 꼭대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만두자 하고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8분 능선까지 올라왔으면 정상이 멀지 않았는데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에디슨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아마 학력으로서는 가장 세계 최고일 거예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죠. 그 쫓겨났어요. 그 선생님이 난 선생 오래 했지만 이렇게 바보는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의 말에 항의했거든. 선생님이 물과 불은 반대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왜 반대냐? 불도 뜨겁고 뜨거운 물도 뜨거운데 왜 반대냐? 그랬거든.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 근데 바보가 아니야. 선생이 바보였죠. 그러니까 반팽이는 에디슨이 반팽이가 아니었고 이게 온팽이란 말이에요 지금. 선생이 반팽이였어요. 그거. 자, 거북이처럼 slow but steady. 자, 다음 애터미 사업의 성공 작전. 자, 몇 가지입니다. 올바른 패러다임. 지금 시대는 과거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가 아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 애티튜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성공해서 뭘 하겠다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없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굳은 의지와 도전 정신. 목표만 있으면 뭐예요? 굳은 의지와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과 용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공부, 열정적인 노력이 없이는요, 머리하고 마음만 가지고는, 애티튜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몸으로 반드시 뛰어야 돼.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요것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거 읽지 못하는 글씨 있습니까? 여기 단지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인데, 자, 다음. 애터미 성공 작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심 합력. 바로 배가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길어지고 바로 우리가 재심 합력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이너리 시스템에. 자, 요겁니다. 1원으로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3원 이렇게 주면은 뭐 몇 푼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넘어요. 이게 10억. 이게 바이너리 시스템의 비밀이고 이것이 아주 승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내려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단계만 내려가면 30단계만 내려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해진다. 요건 지금 종이, 요 종이를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살면서 더하기 빼기는 익숙합니다. 1,000원 두부가 800원이면 1,000원 냈으면 200원 거슬러 받아야 되겠네? 요건 알아요. 요건 아는데 고박이가 되면 그때부터 혼란하기 시작해요. 혼란하기 시작해가지고 요 종이를요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많이 봐주는 사람은 1,000점까지는 되겠네. 또 조금 덜 봐준 사람은 에이 그렇게 되겠어 내 키만 하되지. 그런데 제가 강조했죠. 이 종이 50번 접으면요 태양까지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1억 2,500만 킬로미터가 돼요. 51번 접어버리면 태양까지 갔다 다시 와야 돼 지구로.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 복잡하시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계산해 보라 그러면 요즘 캘큘레이터 두들면요 2에 50 쓴 거면 탁 나와요. 몇 킬로인가 나와요 그게. 복사지 100장이 1cm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장 100으로 나눠버리면 몇 센티미터가 나오는데 그게 1억 2,500만 킬로미터가 나와버려요 저기서.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이렇게 단계로 내려간다는 게 처음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은요 우습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매우 안 우스워요 그게. 자,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 합력에서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재심 합력에서 같은 가락에 맞춰 춤을 춰야 된다. 합력에서. 우리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회장부터 전부 엔터테이너지요.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면서 망가지는 역할.
이 정도로 끝나지를 않아요. 다음 봅시다. 예, 이런 춤까지도 이런 춤까지도 이렇게 해서 리더가 망가진다. 파트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엔터테이너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초기에 얘기했듯이 당당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군가가 다단계 사업한다고 우습게 볼 때는 그 사람을 우습게 보면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고 전후방정관 효과와 승수 효과를 통해서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당신은 뭘 하고 있느냐? 아파트 경비 좋은 일이지만은 당신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모두 재심 합력해서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